을목의 진신은 병화고, 또 병화가 이렇게 병이 될 때도 있겠죠. 아주 이제 더울 때면 목화상관 같은 경우에는 또 술을 쓰죠. 간목도 마찬가지고 을목도 마찬가지고 목화상관 희견수니까 이때 하월에 개수는 다 진신군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 간목에는 개수가 인수지만 을목에는 편인인데 이렇게 그 인수가 희신의 작용을 할 때는 음양간을 막론하고 다 인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편인이나 굳이 이렇게 우리가 또 효신같이 쓸 때는 편인이 굉장히 기신 역할을 할 때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인수를 기뻐하는데 을목의 그 임수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봄철과 겨울철에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서 희신으로 작용할 때는 굉장히 사교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아주 그 출수부용의 좋은 상이 나타나지만 겨울에는 축수도화라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나쁜 그런 이제 아주 음탕한 그런 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수는 뭐 굉장히 진신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임수를 보는 것보다 개수를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 팔자의 줄을 인수와 비견이 이렇게 이제 강하면 좀 근면성은 떨어지죠. 실제를 보는 명이 아무래도 근면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게으르고 이렇게 뭐 수동적인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 개수가 그 진신은 예를 들어서 기신을 역할을 한다고 해도 뭐 팔자 권형상 따라서 좀 그것이 기신군에 들어간다고 해도 긍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근면하지 않고 게으르면은 보통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밉게 보고 또 이렇게 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인기인이에요. 그래서 을목의 개수가 그만큼 진신으로 희신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대인관계에 별로 이렇게 모난 게 없고 인기가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을목은 자라기 위해서 생부하는 그런 개수를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수는 곧 귀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을목이 개수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희신으로 작용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기신으로 작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권형이 구제되어 있으면 희신 역할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에게 그 대인관계나 인기 좋다 하면서 또 그 인덕이 있고 그 남의 도움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혜택을 누린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을이죠. 그 이제 여름의 을목이 이제 목성이 당연히 고초하고 마르고 이제 조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초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응당 수기를 개수를 전용해서 격국을 당연히 상격을 짜겠죠. 그래서 목화상관이 그 인수 수기를 보면 최귀의 전형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임수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 임수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천연, 그러니까 비로 내리는 우로처럼 내리면은 개수처럼 내리면은 천연의 혜택을 입으니까 아주 수월하고 나이스하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부기가 이렇게 몸에 따라 붙지만 임수의 간계라는 것은 물을 억지로 끌어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꽤 노력을 하고 아주 근면성하고 역면하는 그런 상황이 일단 있는 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죠. 고생하고. 그것이 바로 진신과 가신의 좀 차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신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정리했죠. 진신이 아닌 신을 가신이라고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대응해서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진신을 극상에서 해치는 것도 가신이라고 해서, 가란진 같은 경우는 그걸 가신으로 쓴단 말이니까, 가신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월이나 수월에 났을 때, 이때는 이제 조토월에 났죠. 제격이 됩니다. 그죠? 이때도 개수를 쓰면, 조열한 그런 토의 계절에 났을 때, 제격 트윈으로 아주 좋은 격국을 짜는데, 제격 트윈이 다 같은 제격 트윈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부기가 이렇게 한결같은 게 아닙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식단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관 패인격도 목화상관이 패인한 게 제1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다른 거죠. 화토상관이 목을 쓴다고 해가지고 상관 패인격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목화상관의 수기에는 따라갈 수가 일단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을을 생각할 때는 을은 굉장히 습을 두려워합니다. 습을. 그래서 개수라는 것이 희신으로 작용하면 참 좋겠지만 걔 너무 이렇게
팔자 전체에 병화라는 게 떠줘서 이렇게 진신군을 같이 갖추어야만 일단은 굉장한 성격을 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습이 주도하게 되면 비록 이렇게 오화나 이런 그 오화의 특수한 글자를 봐도 고생은 꽤 하게 돼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을목은 습을 두려워한다. 을목은 습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습을 상징이라서 을목은 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있어야만 그 을목을 말라서 고초인진격도 짜고 이렇게 병화가 굉장히 필수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있으면은 팔자에 병화부터 찾고 대운운간에서 병화가 올 때를 찾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도 화의 글자가 득수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일단은 우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천수에 을목을 우리가 묘사할 때 허습지지 그러니까 지지가 습해서 아주 뿌리가 썩을 정도가 되면 기마여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비록 올라타도 그러니까 오화에 올라타도 역시 우화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습이 그만큼 두려운 건데 을이라는 것은 습을 상징하는 까닭에 정화를 피우지 못합니다. 불을 잘 못 피우니까 해제불호 같은 경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제조를 세상에 안 알아주니까 고생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역시 병화라는 성분이 있어야만 이렇게 그래서 병화가 출간을 해줘야 되는데 병화가 출간하지 않으면 끝내 좀 비난한 선비, 그러니까 한유라고 그러죠. 추운 선비를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깊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을의 뿌리와 씨가 이제 그 39페이지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겠어요? 보나마나 음지보다는 양지의 뿌리를 내려야 더 튼튼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좀 씨와 뿌리가 깊이 박히려면 음지보다는 다만 양지여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음지 마땅치 않다고 했는데 그 습토에는 습토를 쭉 깔고 있는 을은 좀 합격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음불생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음습한 데서 잘 선정하지 못한다라고 한 건데 그 을목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음농습죽하면 을목이 전혀 이렇게 번성하지는 못하죠. 뭐 이끼처럼 이렇게 껴서 이렇게 생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뭐 부를 좀 이룬다고 해도 아주 탁부에 지나지 않을 거고 또 학부에 이르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으로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득지득수한 상황도 굉장히 가상하게 여기는데 을목에서는 지지가 너무 습하면 일단 병화가 이렇게 투간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일단은 지지에 습지가 있어도 양지고 고온불생의 그런 그 상황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은 뭐 개수를 진신으로 해서 특히 이제 목과 상관일 때 또 제격을 짰을 때도 개수가 있으면 제격 투인으로 굉장히 진신 인수를 쓰니까 격국이 높은데 아주 귀한 격국이 되죠. 그런데 이제 너무 습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인수가 너무 귀신이 되어서 이때 병화가 따뜻하게 해주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또는 을목을 말려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고 크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을목을 마감하고 좀 뭐 재미없죠. 그렇지만 뭐 공부가 꼭 재미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각 편보다는 좀 이렇게 각 파일에 좀 이렇게 내용들이 좀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만 제가 텍스트 있는 내용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시간을 내서 간목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또 이제 병화편을 학습하게 될 때는 또 갑부터 병화 계속 듣습니다. 뭐 이렇게 앞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듣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임수나 개수할 때 갑을 병정 이런 건 아주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갑을 병정이 익숙해지면 그 경신임계가 다 익숙한 것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좀 부담스럽고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어떤 글자가 몇 페이지에 이렇게 있는 것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 처음부터까지 반복해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간목학습을 쭉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서너 시간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이제 을목학습하는 데는 한 3시간 정도 걸렸다 칩시다. 그런데 그 을목 3시간 공부할 때 앞에 간목편을 1시간 정도면 다시 써머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목할 때 한 4시간 정도면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겹치면 병화나 정화를 공부할 때도 한 4시간 안에 다 이렇게 간목부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를 한 4시간 정도의 학습으로 계속 처음부터까지 반복할 수 있는 학습의 꽃은 반복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탁 이렇게 입에도 붙고, 입에 붙으면은 그것은 이미 이렇게 개념화해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자,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지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성의 이제 끝단에서 백척간도 진일보고 그러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영성의 단계로 나아간다고요. 그 영성의 단계가 뭐냐? 제가 우리 문화생 여러분과 왜 만나게 되었고, 누구의 인도로 이 시점에 만나게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떤 인연관계로 파생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의 시작이 어느 시점에 왜 시작되는지를 알면 앞으로 전개될 인연에 대해서도 몹시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과거와 같이 좀 회한을 남기거나 이런 관계를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지에 들겠죠. 그래서 누가 인도해서 또 어떻게 해서 너와 내가 이 시점에서 만나고 이런 것을 자연히 이렇게 팔자라는 글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단계가 저는 영성의 초입 단계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문화생 여러분, 우리 오프라인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재미없더라도 계속 이렇게 듣고 제 목소리가 잠자기에 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잠 안 오면 그냥 틀어놓고 자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뭐 코로나 이 전국에 여러분들 그냥 좀 시름을 잊고 학습에 몰두하면서 뭐 공부하는 그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 병화편에서 또 뵙도록 합시다.